안녕하십니까. 쌈이야기 에이티브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프랜차이즈의 어떤 좀 병폐 문제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의 어떤 광고에 대한 횡포, 또 실제 그 운영을 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혹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를 뭐 처음부터 어떤 뭐 내용이 이렇다 하고 쫙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중에 피자집 사장님께서 파워 슈퍼 울트라에 돈 뜯기다 결국 배달 안 된 사연, 뭐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더니 공감이 갈 수 있는,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하기가 뭐 쉽지 않은데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오늘 좀 자세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 중에도 국내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셨어요. 월 매출액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이 파실 때는 한 5천, 6천도 파셨고, 매출이 좀 안 된다고 해도 한 4천만 원 이상 항상 꾸준히 매출을 하셨는데, 항상 가서 얘기를 나눌 때마다 가져가는 돈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장사 4년이 안 돼가지고 가게를 접고 지금 그 사장님도 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뭐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그것도 국내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는데 매출도 했는데도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프랜차이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업주는 망해도 프랜차이즈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제목은 피자집 사장님이 파워, 슈퍼, 울트라에 돈 뜯기다 결국 배달 온 된 사연,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배달 일 하는 김씨의 이야기, 기사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배달 일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한 건 아니다. 이공계 대학을 나와 중소 IT 기업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고, IT 업계가 마음만 넘어도 노인네 취급을 받아서 이직을 고민하다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그때가 나이 40이셨고요. 10년을 일한 퇴직금에 1억 5천만 원을 은행 대출을 받고 PC방을 차렸다. 동네 장사였지만 주말에는 좌석이 꽉 찰 정도고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다고 느끼셨답니다. 한동안은 장사가 잘 됐지만 인근에 새로 PC방이 들어서고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PC방 주변이 재개발을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고, PC방 이용객도 줄고 대출금 이자만 한 달에 90만 원이 필요했다. 5년간 운영해온 PC방을 부랴부랴 반사람에게 넘긴 이유라고 합니다. 매출은 1,300만 원,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이제 이렇게 소재가 올라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처자식이 있는 몸으로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사나 싶었다. 대한민국 40대, 50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죠. 더는 대출받아 장사하고 싶지 않았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청소업이나 소자본이 들어가는 푸드트럭을 알아봤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했던가. 준비한 사업들이 여러 이유로 모두 어그러졌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면서 집에 가져다 줄 돈이 줄어들어갔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사가 프랜차이즈였다. 맞습니다. 돈만 준비하면 정말 기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오픈이 가능하죠. 자, 가게가 뚝딱 만들어졌다. 가맹금으로 1,000만 원, 인테리어, 피자 화덕, 냉장고 등 장비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 모두 본사를 통해서 구입해야 했다. 그렇게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체 매출에서 20% 수익만 나오면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대략 한 달 매출 2천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첫 달 매출은 1,3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사장님 손에 잡히는 돈은 200만 원이 되지 않았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따져보셨답니다. 일단 피자 1만 원짜리를 팔면 용기라든가 재료비가 4,000에서 4,500원 정도 소요됐다. 이 재료는 모두 본사에서 구입해야 했다.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됐다. 매달 광고비도 나갔다. 이번 달에 1,000만 원어치 재료를 본사에서 샀다면 1,000만 원의 약 6%, 60만 원을 광고비로 내야 했다. 여기에 월세가 200만 원 가까이 나갔다. 직원 인건비, 배달비 등을 따지니 순이익이 2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본사에서 챙기는 수수료가 과하다 생각했다.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네. 사실 이게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오는 어떤 식자 제도를 보면 정말 그 회사의 노하우가 담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돈을 주고, 또 시중보다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입하고 노하우에 섞인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시중하고 똑같은 재료들, 똑같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재료들까지도 30% 이상 비싼 경우도 실제 봤습니다. 그런 점을 하소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으시죠. 최소한 프랜차이즈에서도 시중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은 동등한 가격에, 아니면 비슷한 가격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참 답답합니다.
배달도 문제였다. 처음에는 배달원을 고용해서 피자 배달을 했지만 점차 생활에 쪼들리면서 배달원과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했다. 사실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앱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배달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 배달앱 1위는 배달통이었다.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배달통이 가장 선두주자였죠. 그때만 해도 거의 앱을 통한 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게 배달통이었습니다. 자, 2012년 4월 국내 최초로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업계 1위를 유지했다. 그러던 것을 2011년 출범한 배달의 민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계 1위 타이틀을 뺏어갔다. 강력한 마케팅 비용으로 소비자와 업주들을 사로잡았다.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과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뿌리고 음식 업주들에게는 무료로 광고를 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배달 앱으로 끌어들였다. 초기에 이분들이 많은 소비자들도 확보를 하고 업소들을 끌어들인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게 업계 1위가 된 배달의 민족은 본격적으로 수입을 내는 방법을 찾았다. 시작은 파워콜이었다. 가입 업주들에게 33,000원의 월 회비를 받기 시작했다. 앱에서 업주들 가게를 홍보해주는 대가였다.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됐다. 배달의 민족은 이후 이보다 진한 울트라콜을 선보였다. 한 달에 55,000원을 내면 파워콜 회원 업주보다 더 좋은 위치에 더 자주 가게 홍보를 할 수 있었다. 모바일 결제 기능인 바로결제 서비스를 필수로 하도록 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 서비스 수수료로 광고비 외에 매출의 5.5%에서 9%를 받았다. 그 당시에 애초에 배달의 민족은 광고비로 부가세 포함 3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름이 파워콜이라고 했죠. 이 파워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파워콜 위에 울트라콜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광고비를 55,000원으로 높였죠. 그리고 그 광고비 외에도 바로결제, 그러니까 고객들이 선결제를 하고 저희들이 물건만 갖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수수료로 5.5%에서 또 카드인 경우는 9%까지 수수료를 따로 받았던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과하면 아니한만 못한 법,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로 업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그러자 2015년 8월 앱상으로 결제하는 바로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폐지했다. 당시 배달의 민족 매출의 30%가 여기서 나왔으니 큰 결단이었다. 얻은 것도 많았다. 이러한 결정은 1년 후 등록된 배달음식점 35%가 증가, 월 주문수 67% 증가, 월 바로결제 주문수 150% 증가로 이어졌다. 전년 대비 매출도 43% 신장됐다. 배달의 민족에서 이 5.5%에서 9%에 달하는 수수료를 2015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때 뭐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정말 배달의 민족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해줬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와 상생을 할 건가 보다. 그런데 제가 앞에 채널에서도 한번 올렸지만 사실 배달의 민족이 어떤 선행을 하면 그 이후에 무슨 짓을 할지 그게 무섭다고 그랬는데 이유에 대한 얘기도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바로결제 서비스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이제 울트라콜을 쓰지 못하던 업주 사장님들도 대거 울트라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배달의 민족은 울트라콜 가격을 부가세 포함 55,000원에서 88,000원으로 올렸다. 울트라콜의 효능을 맛본 업주들은 일반적인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쟁업주들이 다들 울트라콜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만 빠질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 울트라콜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이 파워콜보다 울트라콜이 상위에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파워콜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매출이 떨어졌고 거기에 따른 결제 수수료를 없애준다 하니까 파워콜에 있던 사람들이 울트라콜로 대거 진출을 했던 것도 결국에는 배달의 민족이 어떤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의 변화를 줬고 저희처럼 힘없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그냥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주목할 점은 울트라콜 운영 방식이 무한정으로 업주들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다. 한 달 이용료 88,000원이라는 금액은 깃발이라는 가상의 상품을 한 개 사는데 드는 돈이다. 이 깃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 효과는 증대된다. 이것이 가게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제 지금은 88,000원짜리 깃발을 100개, 200개, 심지어는 300개, 400개까지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자, 자연히 업주들은 여러 개 되는 여러 개의 깃발을 사려 한다. 그런 깃발을 여러 개 구매하면 또 다른 업주도 또 깃발을 많이 구매하고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배달의 민족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은 금액을 인상한 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울트라콜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수는 전년 대비 67%
어마어마한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음식점 수가 67%였지만 그 깃발의 수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는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을 배달의 민족에서 가져갔을 거라고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배달의 민족은 이외에도 슈퍼리스트라는 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업주 가게 순으로 앱 상단에 순차적으로 노출을 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입찰 광고인 셈이다. 좋은 곳에 배치되어야 손님이 몰리니 금액을 너도나도 올리는 식이다. 한참 치열할 때는 입찰 최고액이 100만 원을 넘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 프로그램으로 업주당 7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요. 광고를 하고 있는 88,000원짜리의 깃발을 몇십 개씩 사서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또 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 가장 돈을 많이 써내신 분들을 한 카테고리당 세 집의 가게를 그 울트라콜 위에 최고 상단에 광고를 올렸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한참 치열할 때는 입찰액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슈퍼리스트 한 동에 제가 아시는 분이 1000만 원이 넘었던 예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주 사장님들한테 광고비를 충분히 받고 있고 그 사장님들한테 또 광고 위에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입찰을 해서 그걸로 플랫폼 배를 불리고, 물론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는 슈퍼리스트를 폐지했는데 이제는 요기요가 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죠. 자, 프랜차이즈와 계약해주 배달 일을 하는 사장님 답답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배달앱 양쪽에서 수수료를 떼이다 보니 순이익은 매출 대비 10%가 조금 넘었다. 자,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문제가 터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게 홍보전단 제작을 자기네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 동네 인쇄소에 맡기면 만장에 9만 원이 들지만 본사는 거기서 약 2배인 18만 원을 내도록 했다. 항의하니까 전단을 만들지 않으면 가맹점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 회장 아들이 전단지 만드는 업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 플랫폼 두얼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항의를 했고 결국 계약 해지를 당했다. 차라리 잘됐다 싶었다. 이참에 가게를 접고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 마음먹었다. 가게를 정리하니 빚만 남았다. 신용대출 빚만 2천만 원이었다.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었다. 팔고 빚자치를 냈다. 빚만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았으니 또 살 집을 마련해야죠. 전세를 가려고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도 떨어지고 전세 대출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안 됐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결과가 무일 뿐이고 은행에 대출도 못 내는 그런 신세로 전략을 한 거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배달일이 눈에 들어왔다. 또다시 빚을 내서 장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생활은 쉽지 않았다. 여기도 각종 수수료를 떼어갔다. 하루 10시간 이상 배달을 하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평균 200만 원이다. 그러나 여기는 눈치 보지 않고 일하는지라 마음은 편했다. 50 넘은 나이에 어디 가서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오늘도 이렇게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자, 어떠신가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플랫폼은 불과 10년 만에 항공사보다도 더 큰 그런 값어치, 회사 매각에 4조 5천억이 넘는 비용이 든다. 이런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은 누구를 발판으로 해서 성장을 했나요? 대한민국의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발판으로 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상생을 얘기합니다. 상생이었을까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저희가 전시전을 가보거나 그 회사에 문의를 해보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되는데도 망해서 나오신 분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배달의 민족 지금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이 기사가 사실입니다. 정확한 내용들을 올려주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근간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주축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